자, 실제로 제 손가락에 걸어봤습니다. 이렇게 대롱대롱 잘 매달려 있거든요. 진짜로 제 손가락에 걸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잘 걸어놓은 상태고 튼튼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튼튼한데요. 포즈도 잘 나오니까 진짜로 이렇게 어디 건너가거나 쫙 이렇게 건너 정글을 탐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살짝 들기도 하고요. 오늘 리뷰는 바로 메탈 카드봇 S의 글로버! 모험가 또는 탐험가 컨셉의 메탈 카드봇입니다. 그래서인지 무장도 이제 채찍 형태다 보니까 저거 모자도 그렇고 인디아나 존스 뭔가 딱 하고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비클 모드도 이런 오프로드 차량 형태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발매는 2024년 11월 발매했고요. 가격은 판매가 기준 35,900원입니다. 패키지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뒷면에 당연히 메탈 카드 관련된 이야기라던가 웨폰 카드, 섀도우 윕이라고 되어 있죠. 설정상으로는 그리고 작품상에 보여주는 걸로도 이 섀도우 윕 자체에 발칸 기능도 있더라고요. 레이저를 발사하는 발칸. 그 외에 이 섀도우 윕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의 글로버도 눈에 들어오네요. 오픈해 보도록 합시다. 오픈! 짜잔! 짠! 안에는 이렇게 블리스터 하나 그리고 본체와 무장이 보입니다.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내용물 전부 꺼내고 돌아왔습니다. 글로버 본체 그리고 카드 웨폰 그리고 매뉴얼 들어가 있습니다. 매뉴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박스에서 꺼낸 직후부터 이제 로봇 상태부터 이어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글로버도 보면은 되게 듬직하죠. 어깨도 좀 큼직하고 무엇보다 이 자칭 모험가거든요. 모험가 또는 탐험가 이런 건데 컨셉에 맞게 이렇게 주머니들이 있어요. 허벅지나 아니면은 가슴이나 이런데 주머니 디테일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더라.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일단 웨폰 카드! 짜잔! 웨폰 카드에서 메탈 카드를 딱 떼어내주고 글로버입니다. 뭐 모험가라는 컨셉답게 이렇게 좀 뭐랄까 황야라던가 뭐 그런 한창 탐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배경과 뒤에는 메탈 카드봇의 엠블럼 멋지게 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좋군요. 그리고 이게 웨폰 카드 섀도우 윕 딱 봐도 채찍이 막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석에 볼 조인트가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반대쪽에는 가로가 아니에요. 가로 볼 조인트인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펴주면 됩니다. 요렇게 그대로 또 접혀져 있는 채찍을 그대로 주르르륵 펼쳐주면 여기는 락이 걸려 있으니까 락을 풀고 촥 펼쳐주면 이렇게 섀도우 윕의 완성! 기본적으로 끝에는 갈고리가 달려있거든요. 이 갈고리 역시 가동식입니다. 그래서 꽤 디테일하게 형태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죠. 자체적으로 이런 패널 라인들, 디테일들 볼 수도 있고요. 중간에 볼 조인트도 적당한 강도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거기다가 팔 연결부 짜잔 이제 멋지게 도색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메탈릭 실버, 메탈릭 그린, 검은색까지 그리고 노란색 파츠 위에 주황색까지도 도색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윕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라쳇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꽤 튼튼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반대쪽에 이렇게 팔 연결부가 있습니다. 커버를 열어주면 안쪽에 팔을 연결하고 커버를 다시 닫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따가 해볼 테지만은 이제 공식에서도 이 갈고리를 걸고 실제로 글로버가 공중에 매달릴 수도 있다. 그 정도 강도다라고 하거든요. 이따가 궁금하니까 어디 걸만한 데는 없고 제 손가락에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가. 자, 그럼 글로버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모험가, 탐험가라는 컨셉답게 모자도 이런 챙이 삥 두르고 있는 그 모자 그리고 어깨나 이런 데 무늬가 나침반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얼룩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먼저 좀 만져봤을 때 이제 변형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바퀴들도 다 적절히 숨겨져 있고 로봇이 됐을 때 비클의 모습이 뭐 그리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사이즈는 머리까지 약 18.5cm? 19c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사이즈만 놓고 보면은 짜잔, 스파크비트랑 비슷한 사이즈고요. 그리고 블루캅이 오면은 또 블루캅이랑 또 비슷한 사이즈를 보여주죠. 그리고 뭐 스카이갤럽이라든가 스카이갤럽이 훨씬 크죠, 이쪽은. 그래서 이 키만 놓고 보면은 이 기본 사이즈랑 같다. 대신에 어깨가 더 넓어요. 그래서 조금 더 덩치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글로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일단 아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모자 모양 디자인이 굉장히 이 모자는 딱 보자마자 그 모자? 할 수도 있으면서도 이제 오른쪽에 라이트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디테일도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얼굴 같은 경우도 뭐 잘생겼습니다. 평범하게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귀 쪽에도 나침반 디테일이 들어가 있구나. 역시 이 모험가다워요. 근데 눈이 약간 도색이 약간 밀렸나 보다. 눈동자도 일단 제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메탈릭 그린으로 돼서 검은 색깔 눈동자 양쪽으로 다 잘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턱 라인까지도 전부 다 파츠 분할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양 어깨에 마치 뭔가 후크를 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바 형태의 구조물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제 몸통 같은 경우는 이제 탐험가답게 이게 가슴에 주머니가 달려 있는 그런 디테일입니다. 거기에 나름 또 복근 같은 디테일이라고 할까? 그런 형태의 디자인들 볼 수도 있고요. 메카닉스러운 디자인도 좀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는 마치 지도에 그려져 있는 나침반 디테일, 약간 방위 표시죠? 방위 표시. 그러면서 옆으로는 차량 앞부분에 디테일이 좀 보입니다. 헤드라이트 같죠? 클리어 파츠로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어깨 안쪽으로도 이제 프레임 컬러, 나름 또 디테일 이런 것도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깨 뒤로 가면 이제 바퀴가 접혀져 있는 바퀴가 보입니다. 이제 오프로드답게 바퀴의 디테일도 되게 이제 울퉁불퉁한 좀 거친 느낌의 디테일인 게 특징이고요. 반대쪽 어깨에는 이제 얼룩 무늬가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치 사파리 차량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이 살짝 들죠. 그리고 팔 하박 같은 경우도 노란색, 주황색 제대로 또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고요. 이제 팔 뒤쪽으로는 역시나 차량 앞부분 일부가 또 보입니다. 범퍼에 해당하는 부분은 메탈릭 실버로, 어깨도 그렇고요. 이제 팔꿈치 쪽도 그렇고요. 도색 잘 되어 있고 클리어 파츠도 안쪽에 잘 쓰였네요. 주먹 디자인도 상당히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 쪽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주머니 디테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큼직한 주머니는 모험할 때 필수죠. 뭐 골반 옆에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이제 무릎 같은 경우도 관절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다거나, 허벅지의 외형 자체도 가만 보니까 앞에 움푹 파여 있는 삼각형 디테일이 있네요. 요렇게 양옆으로. 그리고 다리 하박이 이제 차량일 때 뒷부분에 해당하는데, 지금 차량 뒷부분이라는 흔적이 이 유리창에 해당하는 검은색 파츠 정도? 나머지 부분으로는 잘 안 보여요. 이게 변형을 했을 때 제대로 차량 뒷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형하는 모습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역시나 그 사파리 차량 같은 얼룩 무늬가 같이 양옆으로 이쪽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재미 포인트 중 하나기도 했고요. 정강이의 주황색, 발목의 주황색 분할되어 있는 부분도 좋습니다. 패널 라인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 뒤쪽으로 봤을 때 여기에 바퀴가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도 잘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발바닥 역시 디테일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등 부분도 보면은 이거 역시 변형했을 때 차량의 일부분일 텐데 마치 백팩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으로 좀 바뀐 형태가 보기가 좋네요.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볼까요? 일단 목은 볼 조인트입니다. 고개를 들고 숙이는 거, 숙일 때는 안쪽에 변형 때문에 축이 또 있거든요. 요걸로도 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딸깍하면 고정되는 거니까 무튼 돌아가는데도 큰 지장 없이 편하게 돌아갈 수 있지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기본 라쳇 해서 꽤나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서 팔 드는 각도를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역시나 변형 구조상 팔의 옆으로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어깨를 들썩일 수 있고요. 이 바깥쪽으로 가도 관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 다 이용하면은 팔을 상당히 많이 옆으로 들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팔 회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라쳇 관절은 아닌데 조금 움직일 때마다 살짝씩 딸깍딸깍 하는 느낌이 있어요.
45도 각도식으로 살짝씩, 대신에 뭐 45도 각도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는 그런 느낌. 그리고 팔꿈치 기본 클릭 구조를 통해서 아래쪽 관절이 움직여주고요. 90도 움직여주고 위에도 관절이 또 있어서 상당히 크게 팔꿈치를 굽힐 수 있다. 90도 이상 굽혀진다. 이것도 큰 장점이죠. 그리고 따로 손에 쥐는 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목이 살짝 안으로 꺾였다가 바깥으로 꺾였다가 하는 정도의 움직임만 있고 뭐 회전이 있거나 아니면 손에 구멍이 있거나 뭐 조인트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변형 구조상 어깨 안쪽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뒤로 넘겨주는 거 정도 가능하거든요. 순수하게 변형 구조여가지고 앞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허리 없을 것 같지만 허리 회전이 있어요. 이거 좀 놀랐어요. 어라? 이게 허리가 돌아가네? 아니 회전할 것처럼 안 생겼잖아요. 이거 좀 놀랐어요. 심지어 라체 튼튼하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고관절 주변에 이렇게 막혀있는 스커트 같은 것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90도 이상 다리를 들 수도 있고요. 옆으로 드는 부분 역시 90도 조금 못 미치게 그치만 가동할 수 있는 만큼 크게 가동을 하고요. 허벅지 회전 45도 각도로 각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덜컥덜컥 하면서 한 클릭 한 클릭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서 살짝 중간에도 멈출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입니다. 팔꿈치랑 비슷해요. 그래서 위 관절, 아래 관절 다 해서 90도 이상 굽혀지는 무릎을 보여주고요. 아, 이거 바퀴 치우면 더 움직이지 않을까요? 해서 치워서 움직여 보면은 그래도 이 안쪽에 노란색 파츠끼리의 간섭이 있는 거라서 바퀴를 펴든 접든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발목에 회전 축은 없는데 안쪽으로 꺾는 축은 있어요. 그래서 발 접지 은근할 수 있다. 다리 좀 벌린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특히나 무릎 꿇기도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가동이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곧장 액션도 좀 살펴봐야겠죠. 개인적으로는 글로버가 마음에 들었던 점은 먼저 성우분의 연기. 페루루랑 같이 있을 때 거의 막바지였을 텐데 본인을 삼촌이라고 칭해요. 삼촌 섭섭하다 막 이런 느낌에 아니 이쯤 되면 그냥 인간인데? 하는 수준의 그런 친화력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마음에 들었던 거 하나, 모험가에다 모자도 썼잖아요. 완구에선 이 모자가 안 벗겨지긴 하는데요. 뭐든 간에 한쪽 손으로 모자챙을 딱 잡고 고개를 슬쩍 드는 그런 되게 클리셰적인 포즈라고 해야 할까? 되게 잘 어울렸어요. 글로버스럽기도 했고 그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인공 일행에게 모습을 드러낼 때 느낌처럼 만들어봤습니다. 작중에는 처음 등장했던 건 캠핑하는 모습이긴 했는데 야영하는 느낌이었죠. 근데 동굴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되게 독특하긴 했어요. 그리고 웬만한 액션은 당연히 가도의 본 섀도우 윕으로 연결되죠. 장착해보도록 합시다. 커버를 열어주고 팔 바깥쪽 조인트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딱 소리 나게 장착을 한 다음 커버를 덮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건 제 거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 검은색 커버 안쪽에도 이제 팔 바깥쪽이랑 연결하는 조인트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저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걸 안 해도 팔에 장착해 놓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는 한데 아무리 봐도 위치상 이건데 근데 또 결합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그냥 결합한 무기에 표시된 커버를 닫아주세요 라고만 매뉴얼에도 써 있어요. 뭐 조인트를 연결하세요 라고 쓰여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섀도우 윕 팔에 장착한 상태 완성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쓸 수 있는데 먼저 캡처 윕! 말 그대로 채찍이다 보니까 이걸 또 이동기로 쓰는 거죠. 무언가를 걸거나 아니면 어디 걸어서 이동하거나 할 때 물론 이 기술로 상대의 다리를 건다거나 해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또 이게 튼튼하다고 하니까 한번 걸어볼까요, 실제로? 자, 실제로 제 손가락에 걸어봤습니다. 이렇게 대롱대롱 잘 매달려 있거든요? 진짜로 제 손가락에 걸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잘 걸어놓은 상태고 튼튼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튼튼한데요? 포즈도 잘 나오니까 진짜로 이렇게 어디 건너가거나 쫙 이렇게 정글을 탐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살짝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글로버의 전투력은 기간트렉스와 싸울 때 본격적으로 제대로 드러나는데요. 이 기간트렉스도 이 메탈 카드봇 S의 최강자 클래스에 있는 메탈 카드봇인데도 결국은 패배 하나 상당히 활약을 하죠. 기간트렉스가 베라를 공격하려 하자 캡처 윕으로 그걸 막으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 뒤로 글로버가 이것저것 캐물으려 하니까 기간트렉스가 네 녀석과는 상관없어 하면서 끌어내리는 것도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민첩함으로 이렇게 발차기를 다시 되받아치면서 점프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기간트렉스 등 뒤로 점프해서 거터 윗으로 공격하는 모습도 인상 깊은 포즈였죠. 그렇게 특유의 민첩함으로 기간트렉스의 다리 사이를 캡처 윗으로 지나간다거나 그대로 다리를 묶어서 썬더 윗으로 전기 충격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역시 기간트렉스 이게 최강자급이잖아요. 기간트렉스의 또 다른 필살기 데스그립의 공격을 맞고 허리를 다쳐서 리타이어까진 아니지만 당분간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죠. 이후에는 스펠란자호에서 재등장해서 스파크비트에게 썬더 윕을 날리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대신에 이때는 부상 때문에 아무래도 큰 활약을 하긴 힘들었죠. 이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최종전에는 제대로 참전은 하지 못했고 엔딩 때 나오는 정도로 등장을 합니다. 작중 중반부쯤에는 스카이 갤럽을 통해서 스파크비트랑 블루캅이 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차하면 내가 도와줘야겠는데 하다가 플래시벡터한테 들켜가지고 이렇게 위협당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글로버 비클 모드로 변형해봐야겠죠?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양쪽 어깨에 있는 구조물을 옆으로 눕혀줍니다. 그리고 양 팔꿈치에 있는 외장도 180도 돌려서 이제 손 뒤쪽을 막아주고요. 뒤에서 보이는 바퀴들도 전부 다 전개, 종아리, 어깨 전부 다 펴줍니다. 그리고 등에 있었던 이 백팩 이것도 이제 뒤로 완전히 펼쳐주는 거죠. 이 중간에 락이 있어서 이렇게 1단 펴고 2단에서 탁 하면서 펴고 락 풀면서 펴고 쫙 펴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손목도 안쪽으로 꺾여 있으면 바깥쪽으로 발목도 완전히 펴줍시다. 손목까지. 그리고 다리를 모아줄게요. 이 발목 주변에서 락이 걸리니까 탁 하고 모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이제 허리를 뒤로 접어줄 건데 가동할 때 이 허리 아래쪽을 잡기보다는 허리 위쪽, 그러니까 복부를 잡아주는 게 더 안전합니다. 자, 아무래도 허리가 가동축이 들어가 있는데 힘을 받아버리니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부 쪽을 잡고 이렇게 뒤로 딱 힘을 주면서 락을 풀면서 백팩을 살짝 뒤로 펼치면서 허리를 뒤로 완전히 돌려줍니다. 끝에서 살짝 락이 걸리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가슴을 열고 목을 돌려서 머리를 순답. 그 다음 팔을 접어줄 건데 이렇게 뒤쪽으로 가동시킨 다음 손이 바깥을 보게 90도 돌려주고 팔꿈치를 그대로 완전히 접어줍니다. 끝에서 이 외장이 락이 걸리거든요. 조인트를 끼워서 완전히 고정하니까 이렇게 해서 뒤로 접고 바깥으로 돌리고 팔꿈치를 완전히 접으면서 락을 걸고 그 다음 이제 접어놓은 어깨를 그대로 앞으로 가지고 와서 역시나 가운데에서 모아주는 거죠. 그리고 펼쳐놓은 백팩이죠. 이게 차량의 앞유리 및 문이 됩니다. 이렇게 위로 펼쳐주면서 이 프레임 라인이 맞아지면서 그대로 이 윗부분을 덮으면서 이제 좌우 고정. 비클 모드 눈이 됩니다. 그리고 허리를 180도 회전, 고관절 90도로 올리고 무릎 90도로 접으면서 이렇게 윗부분에서 그리고 옆에서 락을 거는 조인트들 전부 다 딱 락을 걸어주고 뒤에 있는 발 펼치고 펼쳐서 위로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락을 걸고 완성! 글로버 비클 모드! 자, 이렇게 오프로드 차량 형태의 글로버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로봇에서 비클로 변형하는 과정이 참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아니 정확히는 단순할 것 같았지만 단순하지 않은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여기저기 접은 거 펴주고 돌리고 하는 것도 많아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량의 기본적인 형태, 이제 뒷부분 디자인 이런 거 충실하게 구현이 잘 되어 있어서 이것도 보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글로버는 이 마네킹을 하나 데리고 다니거든요. 이 성함이 있었는데 존즈 씨였나? 그러니까 본인은 메탈 카드 보시니까 인간 앞에 나설 땐 약간 마네킹을 앞에 세워놓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차량 앞부분 보면은 이제 하나가 된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범퍼, 그러면서 클리어 파츠로 각각의 라이트가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인상적이고요. 옆모습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대로 이어져 있는 이 차량 하부 프레임,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게 쭉 이어지거든요. 앞까지도, 앞쪽 범퍼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도 굉장히 좋았고요. 각진 외형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만 보면은 전반적으로 각이 많이 져 있어요. 이 본닛 부분의 윗부분 디테일이나 이 프레임의 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윗부분 역시 만만치 않게 각져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눈, 약간 듬직한 눈이더라고요. 예, 기존의 평소 글로버의 그 뭐랄까 삼촌스러운 태평함까지는 아닌가? 좀 여유로움이랄까? 예, 그런 것보다는 좀 날카로운 눈매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차량 뒷부분 역시 앞부분처럼 얼룩무늬가 들어가 있죠. 이제 양쪽 어깨가 하나가 되면서 제대로 좀 모험가스러운 느낌의 지도스러운 느낌이 완성이 되고요. 뒤쪽도 얼룩무늬 좋게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고요. 후미등 같은 경우는 메탈릭 레드 도색입니다. 디테일한 부분인데 여기도 도색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량 윗부분에도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카드웨 폰을 넣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이 반대쪽에도 조인트가 있길래 여기를 끼울 수 있을까 했는데 끼울 만한 공간은 없더라고요. 대신에 뭐 올려놓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정은 따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클 모드에서는 이제 스카이 갤럽을 만나러 가는 에피소드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것도 좀 인상 깊었어요. 예, 스카이 갤럽이 화나가지고 글로버 너는 다시는 운송 서비스 이용 못할 줄 알아라 하면서 글로버가 약간 억울해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좀 귀엽지 않았나 싶네요. 자, 그럼 글로버 다시 로봇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글로버 로봇 형태 완성!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 카드봇 S 글로버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뭐랄까, 메탈 카드봇의 그 자칭 모험가라는 점도 참 재밌었는데 너무 진짜 딱 보자마자 인디아나 존스?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색감도 그렇고 사용하는 무기에다가 쓰고 있는 모자에다가 그 요소들이 굉장히 그 클리셰적인 느낌이다 보니까 좀 뭐랄까, 그냥 봤을 때는 별 인상 없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이제 캐릭터의 성격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알게 모르게 기억에 남는 그런 메탈 카드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묘하게 능청스러운 면도 있으면서도 되게 듬직한 면도 있으면서도 또 되게 복합적으로 좀 참 괜찮은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마지막 가가지고 삼촌 서운해 하던 얘가 이제 메탈 카드봇의 삼촌이구나. 그런 느낌. 단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변형하면서 했던 얘기 있죠. 이제 허리 가동시킬 때, 허리 뒤로 접을 때 이제 복부를 잡는 게 좀 안전하다. 물론 골반 잡는 것보다 힘은 좀 더 들어가는데 그래도 허리가 부러지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그 포인트만 좀 조심하면은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가동도 좋고 관절 고정성도 좋고 다 괜찮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